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1월 19일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결과 발표 과연 몇 주나 되었을까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정말 속절없이 빠지는 날이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거 쳐다보면서 너무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가 마이너스 3.9%, 나스닥이 거의 10% 가까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9.7%, S&P 500이 마이너스 4.6% 내려온 상황입니다. 금일 뉴욕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채금리 가파른 상승, 2년물 1% 돌파.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올 초에 1.5% 수준에서 현재는 1.875% 수준입니다. 단기 2년물 금리도 지난해 이후 처음으로 이날 1%로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단기, 장기 할 것 없이 모두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는 반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매를 그대로 맞으니까 얼얼하긴 합니다. 알지만 아픈 거죠. 매를 맞을 거 알았지만 막상 맞아보니 아픕니다.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하루에 수천에서 억 단위가 바뀌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주린이로서 한번 그냥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역시 생각과 실제는 크게 다름을 느낍니다. 왕관을 짊어지려는 자는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나고요. 장기 투자는 이래서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임금 인상 부담에 실적 부진했다. 골드만삭스 7% 급락. 금리 인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은행주들 역시 이날 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할 것 없이 다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전부. 그중 대표적인 투자은행에 해당하는 골드만삭스의 경우에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굉장히 높았고 그것이 4분기 실적에 영향을 줘서 예상보다 실적을 하회하면서 7% 급락을 했습니다. 이날 이슈는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딜입니다. 마소의 46년 역사상 최대 규모 딜이고요. 82조 원에 들어간 것인데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있는 건 돈밖에 없는 그런 마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모장을 인수한 것도 그렇고요. 이번에 블리자드를 최대 규모로 인수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래의 세상은 메타버스의 패러다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올 것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거죠.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액션을 통해서 반드시 올 미래, 이 올 미래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 지향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저로서는 이런 뉴스를 보면 보다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이것은 올 미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기술주 일자 하락, 여행주, 백신주도 약세다. 이날 오른 곳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 내렸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 주들도 모두 내렸고 백신주들도 더 이상 코로나 이슈로는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보다 앞서 화이자를 좋은 타이밍에 팔았는데 좀 잘 팔았다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지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잘 팔았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결과적인 거죠. 예.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액 5,082만 원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적지 않은 금액 50에서 60만 원의 금액을 매일같이 부어대고 있지만 올라가지 않고 수익률만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매수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애플 8만 원, 알파벳 10만 원, 메타 1만 원, AMD 5만 원, 엔비디아 10만 원, 블록 20만 원, 유니티 7만 원, 총 62만 원 매수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줄여서 그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청약이 국내 증시 자금을 상당 부분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이슈, 오미크론 등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자금이 상당 부분 이 공모주로 몰렸죠. 그러면서 수급상 주가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형 공모주가 진행될 타이밍에는 좀 국내 자금을 미리 좋은 타이밍에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물론 해보게 되는데 이것도 어쨌든 타이밍이라서 쉬운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행한다고 했었고요.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아내와 제 계좌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시도를 했고 미리 가입해둔 대신증권과 아내의 계좌 KB증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대신증권에 200주 3천만 원, KB증권에 70주 1,050만 원, 총 4,050만 원으로 증거금으로 들어갔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한번 볼까요? 대신증권도 세주 3천 넣는데 세주고요. KB증권도 세주 1,050만 원 넣는데 세주입니다. 무려 3배를 더 대신증권에 넣는데도 똑같아요. 어쨌든 세주씩 해서 6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 첫날 경쟁률이 좀 낮다고 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집어넣었는데 워낙에 경쟁률이 다시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첫날 경쟁률을 보고 들어가는 전략이 생각보다 딱 주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하나 더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수량이 제일 많았던 KB증권에 몰빵할 걸라고 또 껄무새 되면서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뭐 사실 이것도 결과론이죠. 어쨌든 상장일인 1월 27일에 과연 따상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따상하게 되면 또 우리 아이들과 1치킨 아니죠. 내 식구가 이제는 2치킨으로 해야 됩니다. 2치킨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정신 단디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